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강의 없는 거 아시죠? 네. 연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23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39페이지. 지난 시간에 고시 공고까지 한 것 같은데 15번까지 했었죠. 앞으로 공법에서 고시가 뭐다, 뭐 공고가 뭐다, 뭐 계속 쓸 말들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두시면 되고, 이제 16번은 접도구역이라는 것부터 나오는데, 접도구역.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뭔가 접했나 보나, 그죠? 뭐에 접했다는 뜻인데. 그럼 도로에 접했다는 얘기는 도로에 접했으니까 여기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쓰고 싶은 거야, 얘네들은. 그러면 접도구역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도변으로 고속도로로 따라가다 보면 혹시 노란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노란 색깔에 검은 색깔 글씨로 접도구역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본 적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접도구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도로 외곽에서 도로 끄트머리에서 여기 5m, 국도는 5m, 고속도로는 뭐 20m. 근데 요 라인에 이렇게 선이 그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가상선을 그어야 돼. 접도구역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몇 미터 정도? 5m. 이 왼쪽으로도 5m겠죠? 이렇게 해서 5m 사이에 건축행위 금지를 시켜놨어. 왜 금지시켰을까? 이거 생각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초를 건축을 못하겠을까? 느낌상. 일단 도로가 약간 좁은데 나중에 뭐 할지 모르니까, 확장할지 모르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A가 땅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도시적이고 농림지역이었어. 근데 지금 현재 저 노란 색깔하고 흰 색깔 라인, 선 라인에는 건축을 하지 말래.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얘가 나중에 여기다 건물을 져버렸어. 근데 나중에 도로 확장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이 땅을 뭐 해야 되죠? 수용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많이 나가네? 보상금이 많이 나가. 그래서 보상금이 많이 나가면 나중에 도로 설치 비용보다 수용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면 설치를 못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 5m 이내에는 나중에 확장하는 써 있으니까 건물 짓지 맙시다. 이것도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만약에 건물을 져놨을 때 얘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문이 여기 바로 앞에 있었어. 근데 고속도로 같은 국도는 되게 빨리 달리죠. 가드레일도 없고 그래봐. 그럼 얘가 이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저쪽에 학교 있으면 훅 가요. 그럼 얘가 오다가 훅 쳐버려요.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해. 교통사고 우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쪽에 집을 밀어서 져놓으면 얘가 나오는 게 여기서 보일 거 아니야. 온다. 그럼 나 뭐 잡아야 돼? 브레이크 밟아야죠. 그런 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바로 튀어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건축행위를 못하게 합시다. 이게 무슨 구역이에요? 접도구역이에요. 그럼 접도구역 라인에는 뭐 주차장을 만드는 건 상관없지만 집을 짓는다거나 건축행위 하는 건 하지 마라. 농사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건축행위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본 적 있으면 도관농자 중에 우리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 뭐죠? 개발하려고 하는 땅. 도시지역이잖아.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하려고 건축행위 하려고 정해놨는데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얘는 왜 도시지역으로 지정한 거냐?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만큼은 접도구역이라는 거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여기는 건축물 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얘는 건축물 못 져. 어느 지역만 빼고 도시지역만 빼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만약에 접도구역이 나오더라도 도시지역은 접도구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땅 살 때 주거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접도구역 나오면 어떤 사람이 그래? 아 짜증나게 또 접도구역이야 막 이래요. 그때는 손가락을 딱 펴가지고 삿대질 딱 하면서 도시지역은 적용 안 돼, 이 자식아. 이러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시지역은 적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페이지 239페이지예요. 페이지 239페이지 1번에 접도구역 해놓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가 자꾸 왼쪽으로 나오면 왜 훼손이 돼요. 그 손괴된다고 그래. 그리고 건축물을 막 대충 막 붙여지니까 미관도 안 되니까, 그리고 교통의 위험을 좀 방지하려면 도로 경계선에서 일정한 구역을 뭘로 묶어버리겠다. 접도구역. 그래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행위 하는 거 이 부분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도로법상 만들어놓은 규제다. 현행 고속도로는 20m, 일반 국도는 아까 몇 미터라고 할까? 그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에는 몇 미터 이런 거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야. 어느 지역에서는 접도구역 적용 안 한다. 그거만 우리 시험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 신문 나갔을 때 접도구역이 뭐다 정도만 알면 되니까. 거기 당구장에
도로 경계선이란 요거 말하는 거야. 도로하고 대지 만나는 경계선이야. 이 선에서 5m, 고속도로는 몇 미터? 20m. 그리고 2번. 그럼 접도구역이라는 거에 진입도로라는 게 개설이 가능하냐? 그래서 접도구역은 도로법에서 도로성계 미감 위험 방지하려고 도로구역에 접하여 설정한 행위규제이기 때문에 도로를 위한 것으로 도로변에 설정하는 것은 완충녹지랑 똑같은데 그 지정 취지 자체가 소음이나 진동,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내 도로변에 지정한 완충녹지랑은 다르다. 얘는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해요. 도시지역이 아닌 관농자만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게 다르다는 얘기지. 그리고 접도구역은 대부분 이 사람 땅이죠. 지금 현재 누구 땅이냐면 A 땅이에요, 이거. B 땅이고. 개인 땅에다가 건물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다수를 공공을 위해서 복되고 이롭기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규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접도구역은 대부분 사유토지고 고정건축물 이외에 굳이 어떤 심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에서는 도로 유지 필요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행위는 조금 가능한 것도 있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건축 관련된 행위는 좀 못해도 뭐 농사 짓거나 뭐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그건 쓸 수 있다. 그 뜻이. 됐고 그 밑에 3번에 이제 접도구역 관리 지침에서 요게 2015년 올해 1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지정 대상 도로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인데 지금 현재 리을에 군도도 있었거든요. 군에 가면 도로 있죠. 걔는 뭐 돼버렸네? 그럼 기존에 이게 만약에 이게 군도였어, 군도였던 땅이면 이 접도구역이 뭐가 된 거네? 삭제됐어요. 그럼 접도구역 있어도 이거 적용 받아 안 받아? 그럼 군도에 있는 이런 땅은 땅값이 올라갔겠네. 그죠? 옛날에 대지 면적 이거였는데 이제 대지 면적 이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문 나가면 이거 군도 삭제됐으니까 이 땅은 괜찮은 땅입니다.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법은. 그리고 지정공자는 뭐 외울 필요 없고요. 거기 그 지정공자 옆에 사진 보시면 두 번째 사진 있죠. 그 보시면 지금 농사 짓고 있지, 거기. 그냥 도로변에서 5m 라인 할 게 없으니까 농사 짓고 있는 거야. 접도구역 보고 팻말이 칼라로 나오면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에 검은 색깔 글씨를 접도구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개정이 하나 돼가지고 아까 고속도로가 20m였거든, 옛날에. 고속도로 몇 미터였어요? 근데 이거 개정되면서 10m로 바뀌었어, 이번에. 그러면 여기 지역 땅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고속도로면 이것도 못 지었는데 이건 질 수 있게 된 거죠. 땅값이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접도구역 지정된 땅 중에서 해제된 지역 땅은 사도 되는 거예요. 좀 지금 사야 돼? 저 주인 알기 전에 사야 돼? 모를 때 사야 돼? 모를 때 사야지. 알게 되면 땅값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정 기준에 그 박스 보시면 고속국도가 현행 몇 미터였었다가 20m였다가 개정이 되면서 10m로 바뀌었고, 아는 사람이 이게 전국에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알아야 한 대한민국의 0.1%도 모를 거야. 여러분이 오늘부로 0.1%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여러분 아는 거잖아. 예. 왜 내가 얘기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예. 그럼 거기 일반 국도는 5m인데 그대로 5m고요. 아까 지방도 군도 중에 뭐가 삭제됐는데. 그래서 군도에는 접도구역이 있더라도 적용 안 한다,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럼 이거만 알아도 제가 볼 때 토지 관련된 중개하실 때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때는 좀 아는 척 해줘도 돼. 왜? 법은 항상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옛날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고속국도 몇 미터로 알고 있을 거예요? 20m로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 외곽순환 고속도로 타봤죠? 외곽순환, 여기 중동 IC, 가까운 데 중동 IC 알죠? 중동 IC하고 거기, 김포에서 쭉 빠져오다 보면, 그 고속도로 쭉 달다 보면 옆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요. 근데 중동 IC 오면 갑자기 건물이 있죠. 용도 지역이 뭐기 때문에? 도시역이라서. 아까 도시역 적용 안 됐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땅이 뭐야? 도시역이야. 근데 도시역 아닌 지역 가다가 중간에 보면 처음부터 논밭이야. 제 외곽 순환 고속도 타다 보면 중간에 몇 미터까지가 고속도로니까 20m인데 지금 몇 미터로? 그럼 기존에 20m 범위 있던 애는 건물 못 쳤었죠. 10m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건축행위가 도로만 붙어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좋은 땅이 되는 거야, 이제. 제 말 이해됐어요? 이게 올해 초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토지 나중에 볼 때 약간 생각 좀 해두시면 돼. 자, 됐고. 뒤로 넘기면은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뒤에 동그라미 2번 볼까? 접도구역의 그 허용행위 확대, 요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넣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 옛날에 안 되던 게 되는 게 많아졌어요. 행위 제한 너무 세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에 못하던 것 중에 이런 게 허용이 된다 해서 실무할 때 쓰시니까 옆에다가 2번은 실무라고만 써놓으시고 시험과 관련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시행 시기에서 이 지침은 2015년 1월 땡땡부터 시행한다죠. 이게 작년에 12월 달에 지침 예고됐을 때 그 자료 제가 넣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밑에 사진 보시면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사진에 조그맣게 돼 있어서 안 보여서 제가 맨 오른쪽에다가 확대해 놓은 거예요. 알림 해가지고 이곳으로부터는 도로법에 따라 뭐가 적용되는 구간이 접도구역. 그러면 걔 도로 라인 옆에 몇 미터 정도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국도예요. 그럼 몇 미터? 5미터까지는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파주시에서 저기 적성인가 하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내려가지고. 그치? 이거 찍느라고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참고 찍은 거야. 이 책, 이거 여기 넣으려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사진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사진 보면 얘가 정중앙에 와 있어. 정중앙에 안 와 있어, 이게. 제가 잘못 찍은 것 같죠? 정중앙에 넣었어야 되는데 정중앙에 안 넣었잖아. 왜 안 넣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제 차는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서 찍은 거거든. 그럼 이쪽 쭉 가면 여기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건물이 있을 거야. 여기 뭐 건물 막 보이죠? 흰색깔. 그게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거는. 걔, 접도구역이라 해놓고 왜 여기 건물 전놨어요? 왜? 도시역이라서 그런 거야. 거기가 도시역이라서 건물 질 수 있었던 거고, 도시역이 아닌 지역은 또 건축행위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은 어느 지역에서는 적용 안 한다만 외우고 계시면 돼. 시험은 도시역. 그래서 여기 사진 밑에 그리고 해가지고 도시지역의 내 도로는 국토개입 법률을 적용하여 접도구역 행위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접도구역이란 제도는 어디서만 적용 안 한다? 도시역. 그것만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참고 이렇게 하면 돼. 됐고. 거기 4번 확인 방법은 토지용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떠 있으니까 토지용계 확인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해졌다만 알면 되고 볼 거 없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거기 보자. 17번 국어는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18번 대수선 요거는 건축법 할 때 한 건데 혹시 건축법 할 때 요거 했는지 기억나는지 봐요. 건축이라는 게 있고 대수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건축하거나 대선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이거 규제 받아? 규제 받아. 뭐 받아야 되죠? 허가. 허가 받아야 돼. 근데 대수선하고 수선의 차이점이 있는데 수선이 센 거야? 대수선이 센 거야? 대수선은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요 구조부에서 내기 바보지주. 내기 하면 바보지 그렇죠 있죠? 이 두 명 어디 갔어요? 지금 벌써 땡땡이 시작한 겁니까? 두 명이 맨날 있는 두 명 어디 갔어? 선 보러 갔어? 어디 갔어? 회식 갔어요? 회식 아침부터 술 먹어. 대수선하고 수선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냐,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지 않았냐. 주요 구조부 건드리면 무슨 수선? 대수선. 주요 구조부 이해 거 건드리면 뭐예요? 수선이야. 그럼 수선 허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대수선 한번 볼까? 18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 줄여서 뭐라고 그랬죠? 내기 바보지주 그랬어요. 걔네들을 해치하여 고치거나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인데 이 대수선 범위에 따라서 건축 허가냐 또는 신고 대상 구분합니다. 그런데 일반 수선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부분을 변경 고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 예. 그래서 신고라는 허가 절차 없이 건축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대수선 해가지고 그때 그 방방계단 미간지구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내용 그대로 써 있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되 이것만 기억하면 돼. 대수선은 뭐에 대한 변경이에요? 주요 구조부 증설하거나 또는 뭐 하거나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건데 어디에만 숫자가 붙었었는데 수선 변경할 때 몇 개? 3개 이상 내력벽의 면적은 30cm 이상을 할 때 그때 이거를 우리 뭐라고 불렀었어요? 대수선이라고 했어요. 그거 하나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볼 거 없고 19번 공동화 현상은 어디서 배울 것 같아요? 공동화 현상? 공동화 현상 어디서 배우는데? 박씨가 강해야 하는데 박씨가 강해야 합니다. 박씨가 김재동 닮은 사람이 강의할 때 쓰는 건데 박홍준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얘기 안 했어요? 공동화 현상이라고 도심 공동화라고 해서 이거 배웠을 건데 도심지 내에 잘 봐요. 여기 해당 지역 내에 건축물을 칠 때 중앙 중심부에다가는 주로 주거지역을 만들어놔야 돼요. 상업지역을 만들어놔야 돼. 그죠? 여기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주변에 이제 무슨 지역을 만들어 놓겠네? 주거지역. 중간중간에 녹지지역 만들어 놓겠죠.
그럼 아침에 사람들이 전부 다 출근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업지역 들어갔다가 밤이 되면 퇴근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올 거야. 그럼 이제 상업지역의 시간대가 9시부터 7시 사이가 제일 바글바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퇴근하고 나면 여기 안에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여기가 나중에 텅 벼, 인구가. 텅 벼가지고 도심지 안에 가운데가 비었다 해서 공동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도너츠 같이 생겼다고 해서 무슨 현상 그러는데 도너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동현상이 나왔을 때 이건 이제 공동현상은 부동산학 개론의 학개론의 이론이고요. 이거가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밤이 되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항상 없어요? 있긴 있어? 있어. 오늘도 막 이런 사람들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밤이 되면 이제 저런 사람이 있는데 대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지금 하다가 중간에 휴학을 했어. 왜 휴학을 했을까?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비가 500만, 지금 500 넘었나요? 아직 안 넘었나? 내가 다닐 때 300만 원이었었는데. 싸네? 국립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 일반인데 380원이요? 과별로 좀 약간 다르죠. 예. 그럼 보통 한 500이라고 쳤을 때, 1년이면은, 얼마 이게? 1000만 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현재 사정이 안 좋아서 얘가 휴학을 했어요. 근데 지금 GS마트 끝나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되는데 저기 누가 보여요? 이 사람이 보여. 얘 돈 계산하려고 아까 지갑 꺼냈다가 대충 넣어가지고 지갑이 보여. 근데 옆에 돌멩이가 있어요. 그럼 얘가 충동이 생겨, 안 생겨요? 충동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충동이 생긴 애는 다시 GS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스타킹을 갖고, 스타킹. 스타킹을 갖고 이제 써요. 그렇게 하면 되겠잖아. 그럼 이제 가만히 있던 돌멩이 들고 얘 얼굴 머리 딱 치면 이것만 가져가면 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일명? 팍치기라고 그래. 그럼 팍치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주변에 뭐 없어서 그래.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사람이 없다 보면 사회적 현상 중에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범죄율이 많이 일어납니다. 범죄율 증가가 제일 많아지는 지역이 주로 어디냐면 일단 서초구, 우리나라는 서초구거든요. 서초구 구청에 경찰서 있는 분들은 거기를 발령 안 받기를 그냥 하느님한테 빈대. 새벽만 되면 원통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벽 2시에서 3시가 제일 바쁘대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가 이제 걸리면 이제 짜증 나는 거지. 어차피 술 취한 사람도 데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끌고 가고 막 술 취한 사람 난동 부리고 그걸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범죄율이 늘어나는 원인을 봤더니 인구가 여기 있어서 없어서? 그럼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간 거잖아요.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상업지역의 인구를 너무 빼면 안 되겠다, 저녁에. 그러면 상업지역일 때 주택을 좀 같이 짓는다면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우리 주택법이라는 법에 건축법하고 차이점 이거 할 때 물어봐야지. 그래도 우리 공부한 지식인이잖아. 뭐 몇 주 안 했지만 지식인이야, 이제. 몇 개를 기준으로 건축법이냐 주택법이냐 한다고 그랬지? 30개 기준 한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주택을 30개 미만, 공동주택을 30개 미만 지면 어느 법으로 가서 건축법으로 가서 건축 허가 받는 건축주가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30개 이상을 짓겠다. 30개 이상 지면 어느 법으로 가요? 주택법. 근데 어느 게 더 불편하냐면 이 주택법이 규제가 세요. 세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30개 이상을 안 짓고 싶은데 대규모로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30개 이상을 짓게 되면 어느 법 받으니까 주택법.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그러면 상업지역인데 여기다가 상가도 지어야죠. 상가는 짓는데 상가 위에 주택을 지을 때 얘네들은 그러면 300세대 미만까지 지면 요거 주택을 지을 때 원래는 몇 세대 이상이면 주택법 가야 되지만 근데 300세대 미만 선에서는 주상복합 형태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물로 짓는다고 그래요. 지면 요거는 사업계 수인 안 받고 무슨 법 가서 건축법 가서 허가받고 짓게 해주겠다. 그럼 내가 만약에 주상복합 한 동짜리 지어요. 근데 주택수를 내가 만약 250세대로 했어. 250세대면 원래 어느 법 가야 되는데? 주택법을 가야 되는데 얘네 주택법 저기 안 할 테니까 건축 허가로 지어. 그럼 이제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많이 짓 거 아니냐. 많이 짓게 되면 여기에 주택이 많이 들어가겠네. 그럼 이제 빠져나온 인구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비해서 만드는 게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안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도심지 내 집가 급등이 되면 이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죠. 그럼 하나 물어볼까?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땅 가격을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이거 중심부예요. 상업지역이었어. 갈수록 여기 주거지역이죠. 예. 그럼 땅값이 어디가 제일 비싸요?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지.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제 땅 가격이 이렇게 구배치잖아요. 이거 지가 구배 이론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개론에 뭐 지가 퍼펙카시 해가지고 배울 거야. 지가 구배 이론이라는 게 왜 땅값이 외곽으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나오냐? 수송비라고 나올 거야. 수송비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외곽까지 갔다 왔는데 가격이 돈이 이제 거리에 따라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때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중심부에 땅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곽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여기저기 형성되다 보니까 나중에 하면 이렇게 도너츠 형상으로 가운데가 텅 빈다. 그게 공도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심지역 내 집가가 등급이나 또는 각종 공해로 인해 그 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진출하게 되면 도심의 주택은 점점 뭐가 되는 거고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비싼 것들만 들어오겠죠. 뭐 공공기관, 상업기관만 남게 됨에 따라 도심은 도넛 모양으로 텅 비어 공동화가 되고 외곽은 밀집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교통난 아침에 여기 들어가려면 난리도 아니겠죠. 6.25 때 난리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교통난도 심하고 하니까 아예 거기서 안 나오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도심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 회귀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회귀현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게 안 발생하게 하려면 사람들을 외곽으로 못 나가게 할 때 혜택을 주면 되지 않냐. 무슨 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지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슨 법을 적용 안 하고 주택법을 제가 건축법상 허가받아 진행하겠다. 이게 주택법의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공동화 현상을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알아두면 나중에 기본서 나와서 이제 책 볼 때 그때 들은 것 같다 이런 느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로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주상복합을 어느 지역에 건설하면 사업계획 승인 예외 인정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됐고 20번 공동구 나오는데 이제 공동구는 이거예요. 공동구.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게 도로면 도로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생긴 게 특징이 이렇게 생겼어.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대 이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나? 보자마자 알았죠? 저 뭐예요? 전봇대야. 1970년대 초반에 전봇대는 다 저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신주에 뭐가 걸려있지 이렇게? 전선. 네, 전선. 그 당시 초기에는 전화기가 있을 때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전신주로 하나겠지. 근데 TV가 나오고 뭐 하면서 전선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지면서 점점 얘가 이제 이렇게 축축 처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 변압기가 고장이 된 거예요, 여기가. 그 고장 나면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점용해야 되죠. 그 차 올라가서 공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차가 이게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아저씨가 무슨 빨간 색깔 들고 이렇게 해서 좀 이따 가라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저 교통소통도 약간 불편해졌고 가만히 보니까 저 되게 아름답죠. 곡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워? 이뻐요? 지저분하잖아. 미관이 좀 그래. 이게 여기 뭐 누가 앉아있죠 여기?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 참새 되게 많았죠. 제비집도 우리 집에 있었는데 제비집 막 그때 장난한다고 그 나무로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만 놔두라고 막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참새도 많고 이제 제비도 많다 보니까 얘네들 저기 앉아 있어요.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 참새 시리즈가 나온 거야. 무슨 시리즈? 참새 시리즈 기억나요? 내 기억에 그 1988 나오는데 1988에 참새 시리즈가 안 나오더라고 아직. 반갑구만 막 하잖아. 또 TV 안 봐. 또 이해가. 1988 보면 거기서 이제 참새 시리즈가 나올 때가 88년도쯤이에요. 그럼 이제 89년도에서 90년 넘어갈 때 최불암 시리즈가 나왔는데 파 하는 거 있잖아. 예. TV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럼 저때 참새 시리즈가 나왔을 당시에 참새가 많았으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가만히 있으면 얘가 먹자마자 바로 뭘 싸요? 똥 싸면 여기 지저분해지잖아. 그리고 전봇대에다가 이제 사람들 찾는 거 붙여놓고 막 이러면 도시 미관이 조금 지저분해지는 거야. 근데 저거를 이제 방법을 강구한 거지. 저거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뭘까?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얘네들이 만들어낸 게 저거 하늘로 솟을 수는 없잖아.
그럼 땅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야. 콘크리트로 된 관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흉관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녹강이라고 해요. 녹강. 동네 마을 어귀에 막 녹강 막 이렇게 콘크리트가 막 쌓아놓은 데 있어요. 그럼 도로 밑에다가 이걸 넣어서 전선,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여기다 다 넣어버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서 고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이 해당 지역은 지금 좀 약간 미관도 개선됐죠. 그리고 이제 전봇대 옛날에 전봇대 지나가다 한번 부딪혀 본 적 있으십니까? 나 옛날에 진짜 공부 너무 열심히 할 때 책 보다가 부딪히고 막 그랬는데 뻥이에요? 저기 해당 지역에 건물을 딱 없애버리면 깨끗해졌잖아. 근데 최근에 지금 현재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가 있었던 지역이 없어졌어. 그럼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요거 공동구를 묻었다는 얘기야. 그럼 공동구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 많이 들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신도시 들어갈 때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는 다 깔게 돼 있는데 해당 지역이 특정한 경우에 안 되겠다. 공동구 설치하자 그러면 지하에다가 매설한 콘크리트 굴을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사용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전봇대 본 적 있는 사람? 지금 뭐 관심이 없죠. 나 오늘 전철 타고 거기 까치산역 내려서 올라올 때 봤어 못 봤어요? 관찰력을 내가 보는 거야? 나 오늘 되게 많이 봤는데 나 되게 많이 봤어. 되게 많이 봤다는 얘기는 여기 공동구가 없다는 얘기야. 시골이란 얘기 여기. 예. 기분 나쁘라고 들은 건데 기분 안 나빠요? 빨리 지자체에서 돈 내가지고 설치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 돈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 무조건 맨 애초에 깔아버리고 들어가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는 다 깔려 있어서 일산이나 이런 데 가면 판교 이런 데 가면 전봇대가 없어요. 누가 어느 분이 자기는 봤다는 거야 부딪힌 적도 있대. 그게 뭐야?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가로등이야. 그거는 전신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등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신호등이나. 걔 빼고 이런 거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만든 거를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한 콘크리트 구에서 뭐라고 그래? 공동구. 그럼 이제 얘는 길게 돼 있죠. 도로 따라 길게 돼 있으니까 얘는 공사비가 되게 많이 들어서 아예 공동구 파트를 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 도시 미관 도로 구조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볼 거 없고요. 넘겨보세요. 그림 하나 보고 끝내세요. 거기 건물들 맨 위에 보면 지하에 지금 현재 관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모나게 된 거. 옛날에는 동그랗게 됐었었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편하더래. 동그라미 되니까 걸어다닐 때 불편하잖아. 그래가지고 네모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같은 거 넣은 거. 그래서 여자애가 하는 거 들어봐.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함으로써 지상 부분에 미관도 됐고 개선되면서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됐잖아. 이쁘게 됐고. 그리고 남자애가 공동구는 전기나 가스 통신 시설을 지하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지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기반 시설 중에 하나로 나올 거예요. 기반 시설 53가지 중에 하나다. 이 정도만 알면 돼. 됐고 21번 별표 하십시오. 오늘 하는 것 중에 토지거래 허가 파트 국토개법 할 때는 용어 정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 없어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도 내가 볼 때는 2문제 나오거든. 토지거래 허가가 2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해도 제가 볼 때는 좀 도움 될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 일단 느낌상 4개로 끊어서 읽어야 돼요. 이음절로 된 4단어로 끊어서 읽으면 일단 해석은 될 거야. 모든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야? 토지만 얘기하는 거야? 토지만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뭐는 대상물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죠? 건축물은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면 토지만 거래라는 건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거 우리 좀 줄여서 2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매매. 그럼 토지를 매매하려고 할 때 토지에 대한 매매인데 그럼 모든 완벽한 권리 있죠. 토지에 대한 완벽한 권리를 넘기는 거 우리 완벽한 권리 뭐라고 하죠?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이라고 했어요. 영구무한 설정 가능한 게 지상권이라 지상권은 토지 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요. 사실 이전이라고 그래요. 설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거를 하는데 요거 하려면 무슨 매매 뭘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해야 돼. 이 계약이 무상일까 유상일까?
그래서 유상으로 대가가 있는 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받아라, 사후에 허가받아라. 그래서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8글자에서 끄집어내는 단어가 일단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돼. 대한민국 전국이 대상이에요? 특정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 특정한 지역인데 뭐만 대상으로 한다? 토지만. 근데 거래니까 무슨 계약을 말하냐면 유상, 무상. 그 권리는 무슨 권리하고 무슨 권리인데? 소유권하고 지상권. 요거 하기 전에, 후에. 전에.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뭐를 받으래요? 허가. 허가는 민원사무니까 시군구한테 받아야겠죠? 시군구한테 가서, 여기는 무슨 구이니까? 여기 무슨 구요? 강서. 그럼 강서구청 들어가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하는데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일단 뭐가 묶여 있어야 들어가는 거야? 토지 허가국이 묶여 있어야 되니까 전국 땅 중에서 여기 지역하고 여기 지역하고 여기 지역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전국이 대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투기가 막 일어날 것 같아. 투기가. 아니, 집가가 막 급상승할 것 같아요. 또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투기가 현재 일어난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많아지면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들어와요? 가수요자들이 들어와? 그러면 이제 얘는 A는 실수요. 실수요자. B 같은 경우가 가수요자야. 근데 여기 갑이라는 애가 이 땅을 팔려고 지금 현재 내놨어요. 근데 실수요랑 가수요라고 붙으면 누가 이기죠? 가수요이지. 왜? 실질적인 수요자는 저 땅이 2억이라고 나오면 자기가 2억을 어떻게든 동원해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2억에 팔려고 했는데 얘가 몇 억 불러? 2억 1천 불러요. 2억 1천 불르면 이제 또 이제 A가 어쩔 수 없지. 2억 2천 불러야죠. 그죠? 그럼 이제 B가 가만히 있어? 얘가 이제 2억 불렀었어요. 근데 얘는 얼마 불렀어 지금? 2억 1천 불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2억 2천 불렀어. 얘가 2억 3천 불렀네. 그럼 얘가 중간에 누가 먼저 포기하지 이제? 실수요자는 에이씨 딴 땅 사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가수요자는 안 놓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짧은 시간 안에 벌써 얼마가 올라간 거네? 3천만 원 올랐잖아. 그럼 뭐가 급상승하기 시작했네. 지금 그런 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가수요자들이 나타나서 땅 가격을 막 움직이게 하는 거야. 실질적인 거래자도 아닌데, 그럼 얘가 이제 취득을 했다. 이용해요, 이용 안 해? 이용도 안 하면서 가지고만 있다가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 사이에 3억에 팔라고. 몇 억에 팔라고 이거? 그럼 얘는 앉은 자리에서 이용도 안 하고 얼마 번 거네 지금? 7천만 원 번 거죠. 2억 4천 3천 주 샀다 그러면 7천만 원 벌었죠. 근데 이용도 안 했어.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토지 가격만 올랐잖아. 얘만 올라요? 옆에 있는 땅 같이 올라? 그럼 집가 급등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생기니까 이제부터 야 여기는 토지에 대한 뭐가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투기라는 지역을 이렇게 묶어버릴게 하면 뭘로 묶어버리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리면 A하고 만약에 갑이 거래할 때랑 B하고 만약에 갑이 거래할 때 어느 게 실수요자? 그럼 A는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B는 너 가수요자니까 내가 너 가수요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제 B 너 취득하는 목적이 뭔지, 이용 계획이 뭔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갖고 와봐. 봤더니 목적이 좀 안 맞다. 그럼 불허가 하면 되고. 이용 상황하고 목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면적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 해당 누가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시군구가 허가 처분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사전에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뭐 하면 돼? 계약하면 되고. 불허가 받으면 계약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땅에 있던 가수요자는 나가겠네요? 그럼 가수요자 나가고 누가 다시 오겠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수요자한테 팔아야지.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취득해서 얘는 이용할까요? 이용 안 할까? 이용하지. 이제 얘는 버려지 않고 자기가 실질적인 목적에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여버리면 양 당사자가 매매 계약하기 전에 뭘 받고 하는 거야? 허가. 그 다음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유효다.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면 계약을 해봤자 그거는 없어. 그걸 무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그거야. 근데 이런 지역이 집가 급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냐? 앞으로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많이 오른 지역이 혹시 2015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2015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데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3분기까지 나온 데가 대구였어. 대구 테크노폴리스라고 아세요? 박근혜 정부에서 밀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고 그분이 거기 계셨던 곳이라 아마 내년 후년에 하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야. 하야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내려오시면 또 그분 지역이지 이제. 뭐 분위기 왜 이래?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넌 정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던 게 테크노폴리스였는데 테크노폴리스가 뭐 하는 지역이냐면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랐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2등이? 지금 현재 3분기까지 나온 발표자로 보면 2등이 나주였어. 나주가 누가 이전하죠? 공공기관 중에? 한전. 한국전력 있잖아. 한국전력이 어느 땅 팔았죠? 삼성동 10조 5천억에 팔아버렸잖아. 현대가 샀잖아. 10조 5천억에. 뉴스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일단 걔네가 그 돈을 받고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라고 그래서 기업도시 만든다고 할 때 그 지역 갔는데 이주가 시작되고 완공이 되니까 인구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집을 져야 되니까 또 땅 개발하고 또 땅 개발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또 땅값이 올랐어요. 3위가 어디인가? 3위가 세종시였어요. 세종시는 2013년, 14년에 1위였고 지금은 지는 애가 됐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럼 4위가 어디였냐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가 4위였고 5위는 어디였더라? 5위가 광주 어디였던 것 같은데 해당 지역마다 좀 다르니까 그럼 그 지역들이 전부 다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잖아 지금. 왜 올랐냐? 가만히 보니까 무슨 계획이 발표가 되는 거야? 즉 개발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됐거나 현재 수립하고 있는 ING 중에요. 또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거야. 개발을 하려면 행위자를 완화시켜야 돼요? 강화시켜야 돼? 개발하려면 행위자를 뭐 해야 돼? 완화. 그래서 어느 지역 갔더니 행위자는 완화되는 지역.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런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일어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겠다. 이게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무슨 대상이에요 지금? 지정 대상. 그럼 이제 지정 대상 지역은 알았으면 누가 지정할지도 알면 되겠네. 근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제일 높으신 분이 해야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어느 분이 하면 되겠네?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근데 특정한 시군구 일부만 하는 거를 국장이 하려니까 좀 그렇다. 그러면 시도의사한테도 위임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기 전해까지는 국장만 지정한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로 바뀌었어요? 시도의사도 있어. 그래서 시군구 일부에 지정이 될 때, 시군구 일부를 지정할 때에는 윗사람인 누가 지정한다? 시도의사가. 근데 시군구 둘 이상에 걸쳤어요. 걸치는 경우에는 누가 하면 돼요? 국장이. 그럼 이제 지정권자를 찾는 거야. 네,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서울시입니다. 은평구에. 고양시였어. 자, 여기 은평구 여기 일부분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묻겠대요. 은평구가 어느 시에 들어있죠? 서울시 은평구잖아. 그럼 저거 지정권자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써있는데 저기. 답하면은 틀릴까봐. 이거 어느 시야 지금? 서울시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시군구의 일부예요? 전부예요? 일부 지정하는 거는 누가 지정한다고 써있네? 그러면 시도의사 지정하니까 시 무슨 시장 이거?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고양시인데 여기 일부를 지정하는데. 그럼 고양시 일부 지정하는데. 그럼 이거 지정권자 누구네? 그러니까 고양시는 경기도잖아. 시군구의 여기 시의 일부잖아 지금. 그러니까 누가 지정하면 돼? 경기도의사가 지정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쳤어 이렇게. 걸쳤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 이상에 걸쳤네? 2개 이상 시군 걸쳤죠. 그때는 누가 지정하겠다? 국장.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건데 2 이상의 시군 걸치면 누가 지정하겠다? 국장. 그럼 이제 얘가 여기를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요 안에서 무슨 거래하는 애들만 토지만 유상으로 무상으로 소유권하고 무슨 권리를 지상권 사전에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한테 가서 뭐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셔라 그 얘기예요. 근데 허가 안 받고 계약하면 벌 때리겠대. 만약에 허가를 안 받고 사전에 뭐를 받은 후에 허가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받고 했어. 그러면 벌 들어야죠.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때리겠대요. 이게 뭐예요? 허가 위반 시 조치인 거예요. 그러면 2년 사실래요? 30% 내실래? 100억짜리야. 얼마 내야 돼? 30억 낼래요? 2년 살래요? 그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판사가 하는 거야. 판사가 경미하면은 그냥 벌금 때리고 이 자식 상습범이네. 네 번째지 너. 2년 살아. 그러면 이제 판사는 2년 때리는 거야.
초범이다 그러면 다 벌금 떨어지는데 초범이 아니고 여러 번 걸렸다 그러면 이거 상습점인데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뭐 때리자? 징역.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에 해당한 벌금이니까 아싸 내가 빌 게이츠야. 그럼 빌 게이츠는 맨날 벌금만 맞게? 그럼 계속 재범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 고양시에서 이 땅의 소유자가 A인데 이걸 살려는 사람이 B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와가지고 뭘 받아야 돼 지금?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저 고양시 땅 중에 땅의 면적을 봤더니 10제곱미터인 사람도 있고 200제곱미터인 사람도 있고 1200제곱미터도 있어. 면적이 10제곱미터면은 몇 평이냐면 3평이에요. 3평. 3평도 안 돼. 그러면 저 땅 가지고 사고 파는데 허가 받아라. 이거 너무한 거잖아 이거. 너무하죠. 10제곱미터는 너무하니까 야 200제곱미터는 애매한 게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무조건 받아야죠. 얘는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야, 이 면적을 내가 기준을 딱 줄 테니까 이거보다 작으면 허가 안 받고 이 면적보다 크면 허가를 받아라 해서 기준을 따로 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허가를 받을 때 기준 면적을 뭐 할 때 받으라는 뜻이에요? 초과할 때.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을 하면 사전에 뭐를 받으세요? 허가. 그럼 이제 기준 면적을 내가 알아야 허가 받네 안 받네 알겠네. 그럼 기준 면적은 시험에서 그래서 잘 나오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 받냐 안 받냐는 기준 면적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 자 보세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거 비도시라고 그래. 비도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문제 도간농자라고 뵀죠? 네. 여기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비도시지역은 해당 지역의 이용사항이 뭐냐로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 어떻게 나눠지지? 주, 상, 공, 녹, 그리고 미지형지역. 얘네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용상 지목이 기타 지목으로 되어 있냐, 전답과성 같은 농지냐, 임야로 되어 있냐에 따라 면적 기준을 정해놓은 거야. 그럼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면 180제곱미터 잡아놨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사고 팔려고 하는 땅이 주거지역입니다. 200제곱미터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기준 면적을 뭐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150제곱미터면 안 받는 거야. 그럼 주거지역이 180인 걸 아는 사람은 푸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못 푸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200입니다.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고 공업지역이 660이에요. 660제곱미터. 녹지지역이 얼마야? 100제곱미터. 미지형지역이 90제곱미터입니다. 기타 지역이 250제곱미터고 농지가 500제곱미터고 임야가 1000제곱미터야. 이건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면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기준 면적을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주거지역 180 맞아요? 2번 공업지역 660 맞아요? 기타 지역 250 임야 500 그렇죠. 임야는 얼마야? 그럼 틀린 거 골라라 해서 걔 고르는 게 시험 문제로 3번인가 나온 거야. 그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못 외우면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졌잖아. 그럼 하기 싫어졌으면 잘 나온 것만 외우면 되겠네? 그럼 잘 나온 거라도 외워야지. 이 3개가 제일 잘 나와요. 2개. 농지 임야하고 주상공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딱 정해놨는데 저 기준 면적을 뭐 할 때 허가 받는데? 허가.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사례 들어볼게. 여기가 이렇게 해서 허가구역인데 A가 지금 현재 땅을 지금 팔려고 하는데 B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A하고 B가 거래계약하려고 하는데 중개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갑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A하고 B가 거래하려고 하는데 현재 10억짜리 땅이래요. 소유권을 이전하겠대. 여기 주거지역이었어. 면적이 22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제 A하고 B가 거래계약하려면 지금 현재 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판단해야 되죠. 그럼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일단 무슨 지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것부터 가야지. 허가구역인데 기준면적이 주거지역 얼마인데? 180인데 얼마네? 220 초과됐죠. 얘네들이 매매 계약하는 거죠. 유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10억이니까. 소유권이에요? 예, 그럼 대상물 맞죠?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럼 어디한테 가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바꾸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120제곱미터였어.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허가구역이니까 허가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나중에 허가 받으러 왔다. 왜 왔냐 그럴 건데. 기준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왜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멍청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기준 면적을 외우고 있어야지. 그럼 주거지역이 얼마인데? 180. 따라해봐. 주거 18. 해봐. 따라해봐. 주거 18. 쌍둥이 있죠. 쌍둥이. 쌍둥이 얼마? 200. 꽁 66이라고 그래. 꽁 얼마? 66. 그리고 녹 100, 미 90이라고 그래. 녹 100, 미 9야. 한번 따라해. 주거 18. 주거지역 얼마야? 180. 상업지역은 쌍둥이. 200, 꽁 66, 꽁 얼마? 660, 녹 100, 미 90이야. 녹 100, 미 9야. 다시. 상업지역 얼마? 꽁 66, 녹 100, 미 90. 주거지역 18, 주거 18, 180이야. 제가 이해 된 거죠? 근데 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받는 건데 기타 보시면 일반적으로 전답 과수원은 농지잖아요. 그럼 농지하고 임야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투기가 많냐면 임야가 많을까 농지가 많을까? 농지는 개발할 때 뭐가 있냐면 일단 평지기 때문에 밀기가 편해요. 임야는 개발하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임야 같은 경우는 기준을 좀 크게 해놓고 약간 세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얘 2배 해놨어. 농지가 얼만데? 500. 임야는 몇 배야? 1000. 2배 해놓은 거야. 그리고 잡종지하고 농지 중에 어느 게 개발이 좀 더 잘 되지? 잡종지 대지가 더 개발이 잘 돼. 농지보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얼마를 줄여놓은 거야? 2분의 1로 줄여놓은 거야. 얘는 2배를 늘린 거고. 농지가 기준이 되는 거야. 농지가 얼마야? 500. 농지가 아닌 기타는 얼마? 250. 근데 임야다. 임야는 2배 완화해서 1000. 됐어. 좀 이따 묻는 말에 대답해야 돼요. 저거 외우지 않으면 문제 못 푸는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가 며칠이죠? 2부를 물어봤는데. 24일. 3일절이, 3일절이 며칠? 제헌절이 며칠이지? 7월 7일? 17일. 광복절은? 식목일. 4월 5일이죠. 3월 8일은 뭐예요? 센스쟁이. 제 생일 기억해야 돼. 3월 8일 기억해야 돼. 불러, 순서대로. 주거 18, 180이야. 쌍둥이, 200, 꽁, 66, 녹, 100, 미, 90에. 기타가, 250, 농지가, 500, 임야. 이 기준 면적을 뭐 하면 허가를 받으시고, 초과안 받고, 밑에 이하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허가 대상 기준까지만 일단 찾아놓으면 돼요. 이게 제일 센 기초예요. 이제 허가 구역을 누가 한지 알았죠. 대상 지역 알았잖아. 그럼 매매 계약 당사자는 언제 때 허가를 받냐? 그러면 유상 계약인데 기준 면적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라.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가 절차 위반 시 조치가 된 거야. 그럼 거기 교과서 21페이지, 21번 봐볼까? 242페이지.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보세요. 쌤, 제가 토지가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토지를 팔라고 연락이 와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소유권을 이전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허가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지. 일단은 대상물이 허가구역인데는 맞죠? 근데 토지라고 했으니까 맞아. 근데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냐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얘가 이전한다는 얘기는 판단 얘기거든. 근데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인데요? 라고 물어봐야죠. 네. 그럼 두 번째 남자애가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즉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건 대상이 아니고 계약을 하기 전에 후에 사전에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왔어요. 이제 면적이 얼마라고 나왔네? 240. 현재 용도지역은 뭐예요? 상업지역. 쌍둥이 얼마? 200 초과했네. 그죠? 200 초과했죠? 은근 자랑하네 지금. 이 정도 면적이면 작으니까 안 받아도 되겠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야 돼. 자기 마음대로 작으니까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법에는 상업지역은 얼마기 때문에 200을 넘으셨기 때문에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남자애 잘생긴 애 하나 있죠 밑에. 보세요. 말씀 잘하셨어요. 허가구역에서는 모든 토지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면적보다 좀 더 크면 그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주거지역은 얼마였지? 주거 18, 180. 상업지역 200, 꽁, 녹, 100, 미 92고요. 도시 외의 지역은 현재 이용사항이 농지가 아까 기준이었잖아. 농지가 얼마? 500. 임야는 2배 완화해서 기타는 농지 임야도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야. 걔는 좀 강화해서 얼마?
250. 초과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준 이하면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뭐예요?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어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유상 계약으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매매 당사자가 사전에 누구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을 뭐라고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럼 지정권자는 아까 시군구 걸치면 누가 하고? 시군구 일부일 때는 누가 지정하고요? 그럼 지정되고 나면 매매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허가 받아야 되냐 절차만 알면 되겠네. 그죠? 이 앞부분은 다 끝난 거예요.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78년도에 처음 나왔던 팔발 조치 중에 하나로 도입이 되었다. 이 제도는 토지 이용 목적이 국토계획법상 규정에 부합할 때만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국장이, 아까 국장이 정할 때는 어디 거치냐면 잘 모르니까 얘는 중앙기관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되고 시도의사는 뭐겠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제 거치는 거는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지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허가받는 절차 나와야 되죠. 그 절차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거야. 앞부분에서 한 문제, 뒷부분에서 한 문제. 앞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우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쉬었다가 제가 절차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